결국 법정으로. 자, 이 기자, 이게 이 박수홍 씨, 방송인 박수홍 씨 얘기인데 결국 친형을 고소하기로 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지난 3일 이틀 전에 이제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. 그래서 원만한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식 고소 절차를 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거라고 이제 이틀 전에 말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. 이 박수홍 씨 측 변호사는 친형과 그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이용해서 비방 기사를 양산하는 등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근데 그 처음에는 박수홍 씨가 친형하고 뭐 합의를 할 여지도 좀 남겨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? 합의를 제시했지만 불발됐다는 것이 박수홍 씨 측의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합의를 제시해서 모든 재산을 서로 공개하자, 상호 공개해서 다시 분할하자, 그리고 악의적인 매도나 비방을 사과하자 이렇게 합의안을 제시했는데 합의안은 오히려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박수홍 씨가 그 합의하기 위한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다. 내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박수홍 씨 측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친형 측이 갑자기 딸이 아프다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불발시킨 책임은 친형 쪽에 있다. 이렇게 박수홍 씨 측은 입장을 밝혔고요. 그래서 합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 합의 내용이 서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말이죠. 이 친형. 그래도 이 침묵을 깨고 뭔가 또 얘기를 했어요. 네, 이제 다양한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박수홍 씨 측이 이제 고소를 하면은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이 가족들끼리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만약에 박수홍 씨 친동생이죠. 동생이 이제 고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딸이 있습니다. 딸 관련해서 이제 허위 사실이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카톡 메시지가 네, 그런 것도 나왔던. 공개되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뿐만 아니라 형의 자녀, 이 딸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, 일단 박수홍 씨 형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하나씩 좀 짚어보기로 하죠. 변호사님, 먼저 네. 첫 번째 횡령 의혹인데 좀 양측의 뭐 얘기 좀 정리해서 전해주시죠. 일단 이 박수홍 씨의 형이 이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. 이게 한 30년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법인에 나오는 모든 수익은 박수홍 씨가 수익을 내죠. 출연료 등등으로 그렇죠. 해서. 근데 이걸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7대3 혹은 8대2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일단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 정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 법인 카드를 사용해서 무단으로 친형 부부가 개인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았고 또 세금이나 비용 같은 경우를 법인에서 정산하고 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박수홍 씨에게 전가시켰다. 이게 지금 박수홍 씨 측의 입장이고요.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친형 측의 입장은 명확하게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르다. 이런 정도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구체적으로 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군요. 자,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친형의 명의로 설립된 그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. 그렇습니다. 박수홍 씨 측의 입장문을 보면 친형의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1월에 생겼습니다. 그런데 자본금이 17억 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본금의 출처를 소명해라. 이렇게 세무사를 통해서 7번이나 요청했지만 한 번도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수홍 씨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. 자, 이거에 대해서도 친형 측이 또 반박을 했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인감 도장이나 이런 게 박수홍 씨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원래는 이제 부친이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박수홍 씨가 직접 가져갔고 뭐 공인인증서나 뭐 이런 자금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인인증서나 뭐 OPT 카드 등도 이미 이제 박수홍 씨에게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횡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박수홍 본인이 이런 이익 잉여금 법인 통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 횡령할 수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변호사님, 이렇게 가족끼리의 어떤 벌어지는 재산 분쟁 이런 거는 그냥 가족끼리의 문제니까 뭐 민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적으로까지는 뭐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게 있나요? 근데 이 사건은 조금 달라요. 우리가 보통 가족 간의 문제는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. 그게 바로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
아버지 지갑에서 어렸을 때 한 2만 원 몰래 훔치고 이런 거 처벌 안 하잖아요. 이제 그건 다 가족 간에 해결하라는 건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친형과 박수홍 씨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형제 간이고 형제 간에는 같이 살지 않으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. 1차적으로. 그러니까 고소하면 당일날 처벌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대부분 이제 박수홍 씨가 피해자라 주장하니까 박수홍 씨가 피해자 혹은 뭐 가해자가 친형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피해자는 박수홍 씨가 아니라 법인입니다.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법적인 부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가장 좀 논란이 되는 것이 갑자기 박수홍 씨의 93년생 여자친구 뭐 이런 지금 언급이 나오면서 약간 조금 뭐랄까요, 이 논의의 초점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. 그렇습니다. 친형 측이 한 언론 매체에 인터뷰를 했는데요. 아, 친형 측이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박수홍 씨 여자친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. 재산 문제가 지금 이 상황이. 그렇습니다. 갈등의 근원이 재산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 때문이다. 93년생 여자친구이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래서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여자친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박수홍 씨 측과 가족들이 다퉜고 이 문제가 근본이 됐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 때문에 좀 사생활 폭로와 이미지 흠집내기로 좀 옮겨가는 것 아니냐. 이런 주장들, 의혹들 또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좀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박수홍 씨가 1970년생이잖아요. 뭐 노총각이 연애하고 또 장가를 가고 하는 게 뭐 흠들 일은 아니잖아요. 뭐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좀 아무튼 그런데 자 그런데 진짜 방금 홍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교수님 이게 93년생 여자친구가 이번 이 재산 분쟁 어떤 이거에서 본질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.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.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박수홍 씨가 옛날에 결혼을 하려고 여성을 소개를 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서 그런 본인이 얘기 못했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요. 사실 만약에 박수홍 씨가 결혼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집안에서 아내가 관리를 갖다 했었으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여성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지난해 설 명절에 박수홍 씨가 가족들에게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, 그 여러 가지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.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돈 문제가 아니라 여자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이 여성의 문제, 즉 박수홍 씨 옆에 바로 여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박수홍 씨가 번 그 돈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도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부친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다 가져갔다든가 또는 뭐 어머니하고 명의를 공유했던 상암동 아파트를 여자친구 명의로 변경을 했다든가 또 고아원에 기부했던 1,000만 원도 범인에서 지급이 됐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이것을 두 개를 완전히 뜯어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. 뭐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가 됐든 이 태어난 연도를 그렇게 특정해서 공개했다는 것 그걸 놓고는 또 뭐 이런 댓글이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약간 좀 이상하다 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